안녕하세요. HLB 재무상태표를 보면 영업손실이 613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손실이 클까요? 매출액이 561억 원인데 매출액보다 영업손실이 더 큽니다. 손실이 큰 이유를 알면 손실이 언제 작아질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해결되면 손실이 작아지고 운이 좋다면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HLB만의 영업손실은 99억 원입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영업손실이 613억 원이었으니까 약 514억 원은 종속기업들의 손실입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561억 원의 매출액에서 어떤 비용들을 뺐길래 613억 원 영업손실이 발생했을까요? 비용들은 크게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뭘까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매출원가는 458억 원이고 판관비는 716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에서만 716억 원이 빠졌습니다. HLB의 적자 이유는 가장 금액이 큰 판관비에 있습니다. 매출액 561억 원에서 매출원가 458억 원을 빼면 100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판관비 716억 원을 빼니 영업손실이 613억 원이 나옵니다.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오히려 판관비는 매출원가보다 작습니다. 매출원가는 약 400억 원인데 판관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HLB만의 판관비는 200억 원인데 종속기업들의 판관비가 약 500억 원이 나왔던 것이죠. 이유는 뭘까? 별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을 봐야 할 겁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살펴보면요. 전부 단기 순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특히 엘레바에서 약 370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종속기업들의 단기 순손실을 전부 더해보면 약 470억 원이 나옵니다. 이제 HLB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판관비 716억 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상세 내역이 있고 전부 더하면 합계 716억 원으로 똑같죠? 가장 금액이 큰 것은 바로 226억 원의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신약개발회사다 보니 연구개발비가 판관비로 가장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HLB는 자산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좀 더 솔직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HLB는 재무제표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기업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 다음 판관비에서 금액이 큰 것은 급여입니다. 150억 원을 급여로 지출했죠.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경상연구개발비는 약 3억 원이고 급여는 약 40억 원입니다. 판관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연결재무제표의 판관비는 약 700억 원인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약 200억 원, 급여가 약 150억 원입니다. 별도 재무제표의 판관비는 약 200억 원인데 경상연구개발비가 약 3억 원, 급여가 약 40억 원입니다. 뺄셈을 해보면요. HLB를 제외한 종속기업만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0억 원 빼기 3억 원으로 197억 원이고요. 급여는 150억 원 빼기 40억 원으로 110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신약개발하는 실무자들은 엘레바와 이뮤노믹에 있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종속기업에서 더 많이 쓰고 급여도 종속기업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회사만 연구개발비를 쓰지는 않습니다. 게임개발회사도 연구개발비를 씁니다. NC소프트는 게임개발회사입니다. NC소프트도 새 게임을 개발하는 비용은 판관비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개발비의 자산화는 0원이죠. NC소프트도 재무제표에서 연구개발비는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는 모습이죠. 믿을만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기존의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기존 게임 업데이트 개발비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매출 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NC소프트는 공장이 없습니다. 본사가 공장이나 연구소의 역할을 맡고 있죠. 제조업과 달리 공장이 없죠. 그래서 게임 시장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공장이 없다는 것이죠. 컴퓨터와 사람만 있으면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기계 장비가 들어갈 공장이 아니라 사람과 컴퓨터가 들어갈 건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옥이 곧 공장이라고 한답니다. 2016년 기사에 따르면 NC소프트는 2015년도 1, 3분기 연구개발비로 총 126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출액이 6천억 원이니까 약 20%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이죠. 1000원을 벌면 그중 200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는 뜻입니다. NC소프트는 연구개발비를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판관비와 매출원가죠. 판관비에 약 700억 원, 매출원가에 약 500억 원입니다. 둘 다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보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비용이 줄어드니 재무제표가 예쁘게 바뀝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때론 분식회계에 대한 오해를 삽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왜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오해를 사기 싫어서도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털어냅니다. NC소프트도 판관비와 매출 원가로 연구개발비를 할당했고요. HLB도 판관비로 연구개발비를 할당했습니다. 몇몇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NC소프트는 왜 특이하게 매출 원가로 일부 연구개발비를 할당했을까요? 특히 상용화된 게임의 업데이트나 해외 런칭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를 말이죠. 그 이유는 업데이트 연구개발비는 발생되는 매출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잡았다고 합니다. 매출액에 따라 매출 원가도 정해지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른 매출 총이익도 일정하겠죠. 예측력이 좋아질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원가도 늘어나고 반대로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액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에 대한 연구개발은 곧장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현재 출시된 게임의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는 것이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완전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과 반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컴퓨터를 사는 걸까요? 아웃소싱을 하는 걸까요? 인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걸까요? NC소프트의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합니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약 964억 원이죠.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판관비는 리베이트를 준 장부기록처럼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판관비로 신약 개발에 연구 비용을 썼구나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판관비를 리베이트 했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변신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영업을 중시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연구 개발 비용을 충분히 크게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R&D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판관비의 관은 관리비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일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연구개발비가 할당된 이유는 연구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일상적인 유지 및 관리도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R&D는 필수이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R&D입니다. 판매비는 말 그대로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판관비에는 우리가 살펴본 연구개발비도 있지만 판매를 위한 광고 판촉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수수료도 있고요. NC소프트의 판관비 계정 과목에도 급여와 수수료가 있죠. 지급 수수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매비에는 광고 선전비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조 요약입니다. HLB 영업 손실의 원인은 판관비였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와 별도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서 HLB의 비용보다는 종속기업들의 비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판관비가 큰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판관비의 원인은 경상연구개발비였는데요. 신약개발회사는 당연히 신약 개발하는데 비용을 쓰겠죠. 이 신약 개발 비용이 HLB 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비용을 쓴 만큼 수익을 뽑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신약 개발 회사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투자하는 것이겠습니다. 향후 HLB 종속기업들인 엘레바와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연구개발비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